미국 네바다주에 살았던 시테카 거인족 이야기.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북미 원주민 파이오테 부족 내에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 설화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는 한때 키가 3m에서 7m 사이에 매우 사납고 힘이 센 거인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인족의 이름은 시테카로, 시테카는 등심초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등심초는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시테카 거인족이 파이오테 부족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수 위에 등심초로 만든 뗏목에서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테카 거인들은 붉은 머리칼을 가졌고 식인을 했습니다. 시테카 거인족은 파이오테 부족과 전쟁을 하면서 파이오테 부족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쟁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파이오테 부족과 시테카 거인들은 오래도록 분쟁을 일으켰고 파이오테 부족은 시테카 거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테카 거인들은 파이오테 부족의 덫에 걸려 동굴에 갇히게 됐습니다. 파이오테 부족은 거인들에게 즉시 동굴에서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거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파이오테 부족은 화가 나서 동굴 안으로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시테카 거인들은 결국 질식하고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시테카 거인들은 몰살당했고 이렇게 거인들과 파이오테 부족의 오랜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파이오테 족장 위네무카의 딸 사라 위네무카 호킨스는 그녀에 져서 파이오테족 속에서의 삶에서 거인족을 야만인 부족이라고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오솔길에 큰 구멍을 파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 구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식인을 했는데 우리 부족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꺼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의 시체까지 먹어치웠어요. 우리 부족과 전쟁할 때면 그들은 우리가 머리 위로 날린 화살을 따라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 화살을 잡아서 우리에게 다시 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약 2,600명이었고 전쟁은 약 3년간 지속되었어요. 우리 부족이 그들 대다수를 죽였고 남은 몇 명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등심초 같은 식물로 배를 만들어 험볼트 호수 위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 없이 그곳에서 그리 오래 살 수 없었고 그들은 굶어갔습니다. 우리 부족은 호수를 빙 둘러싸 그들을 계속해서 감시했고 그들이 육지로 올라오면 죽이려고 했어요.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들 모두가 호수 동쪽 육지로 올라왔고 산 근처의 동굴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람들이 동굴 입구를 지키면서 그들이 물을 가지러 나오면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들에게 코요테나 짐승처럼 사람을 먹지 않고 우리처럼 살면 살려주겠다 동굴 안으로 소리치니 그들은 싫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부족은 결국 그들의 항복을 기다리다 지쳐서 나무를 모아가지고 와 동굴 어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보같이 동굴이 가득 찰 때까지 나무를 동굴 안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부족은 나무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짐승처럼 식인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불을 끄겠다. 빨리 대답해라.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굴이 아주 깊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큰 소리로 다시 외쳤어요.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불을 끄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와서 증조할아버지께 그들이 모두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고 동굴 안의 냄새가 너무 지독했던 것도 말했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들을 모두 죽인 후 우리는 세이도카라라고 불렸습니다. 세이도카라의 뜻은 정복자이자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족과 시테카와의 얘기예요. 전 그들의 머리카락과 붉은 머리로 손질된 상복 드레스도 물려받았는데 이 드레스는 언젠가 강의할 때 입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인족이 죽은 동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거인들이 죽은 동굴이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이 동굴의 입구는 무너졌고 박쥐만이 드나드는 동굴이 되었습니다. 이 박쥐들은 화약의 귀중한 재료인 구아노를 풍부하게 생산했습니다. 인간들은 이 구아노를 구하기 위해 박쥐를 잡으러 네바다주 러브락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호스슈 동굴, 선셋 동굴로도 불리는 러브락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시테카 거인들이 죽었던 동굴이었습니다.
1911년 선셋 구안호 광산회사가 설립되어 러브락 동굴에서 구안호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채굴을 하는 동안 뼈, 바구니, 무기를 포함한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24년에야 되어서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몇몇 유물들은 파괴되고 유실되어 버렸지만 10,000개 이상의 유물들이 다행히 복원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복원된 유물들에는 2000년 이상 된 유인용 오리, 샌들, 바구니 등이 있었고 그중 놀라운 것은 붉은 머리의 남자, 여자 거인 미라였습니다. 또한 1911년 가을에 동굴을 발굴한 광부 2명 중 한 명인 제임스 하트의 보고서에는 동굴의 북중부 약 1m 20cm 밑에서 키가 약 2m 가까이 되는 머리카락이 붉은색인 미라를 발견했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굴 첫 해에 인간의 유해와 유물 일부가 유실되고 파괴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발굴된 유물들 중에는 크기가 어마어마한 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는 길이가 무려 38cm가 넘었고 1952년에 리노에 있는 네바다 역사학회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머리 거인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은 러브락 동굴 내에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1년에는 2개의 거대한 해골이 네바다 러브락 지역 근처 험볼트의 건조한 호수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골들 중 하나는 키가 2.6m, 다른 하나는 3m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1939년 프리드먼 목장에서 키가 2.3m로 추정되는 거대한 해골이 발견되었으며 또 네바다의 어떤 동굴에서 버려진 금광을 탐사하던 광부들에 의해 키가 2m에서 3m 정도 되는 거인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누군가 일부러 만든 듯한 인위적 형태이었는데 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동쪽을 보고 서 있는 3구의 거인족의 유골을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인의 해골과 미라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유해들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히 검증된 바가 없는데요. 목격담에 등장하는 대다수 유해는 종교적 분쟁, 유골의 행방불명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굴이 중단됐거나 연구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아메리카에는 시테카라는 이름의 붉은 머리 거인들이 살았던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시테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고고학 미스테리 덕후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